다음 아이템도 또 열받게 하는 아이템입니다. 열받게 하는. 감사원이요. 문재인 정부 사드와 관련된 재배치 지원과 관련돼서 중국과 시민단체의 정보를 유출했다라는 것이 두 번째 아이템입니다. 이 참 첫 번째 아이템이랑 약간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핵심적인 기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제 죄송합니다. 어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 사드 재배치를 일부러 지연시켰다면서 정기용 국가안보실장 등을 비롯해서 관계자들을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습니다. 감사원이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문재인 정권 당시에 사드 배치를 중국 쪽에 사전 설명했고 시민사회단체 사드 반대와 관련돼서 그 당시 농성과 집회를 했던 시민사회단체의 관련 군사 기밀을 누설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의 핵심 부분입니다. 자, 참 제가 이거 보면서도 좀 귀가 차고 코가 찼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세 가지로 나눠서 좀 말씀드릴게요. 내용상에 대한 부분과 절차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용상에 대한 부분은 중국 측에 사전 설명했던 부분이고 사드 시민단체의 사드 반입을 미리 알렸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때 당시에 사드 배치 때문에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한알령이 이 사드 배치 때문에 내려졌던 상황이고요. 당시 우리가 중국과 거래했던 무역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타격을 입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지에 대한민국 대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했다가 다시 철수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져서 대한민국 경제까지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와 관련된 배치와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라면 중국 정부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이게 우리가 왜 이거를 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찌됐건 간에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중국을 좀 잠재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이것은 다른 말로 했을 때 국익을 위한 외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를 중국에 사전 설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 설명 이유만으로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대단히 지금 과도한 억측에 가까운 해석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도리어 이거는 궤변에 가까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사드 반대 시민단체에게 미리 알려줬다. 그래서 사드가 들어갈 때 집회를 했다라는 부분이에요. 어제 제가 이 뉴스를 봤을 때 사드 반대 시민대책위원회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얘기 듣지도 못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당시에 문정부와 대단히 척을 지고 있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항의와 이런 것들이 있었는 줄 아냐. 뭐 척 지고 있는데 우리한테 그걸 얘기를 해줄 이유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거의 매일매일 집회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내용을 봤을 때 이거는 사실 거의 뭐 억지에 가까운 문재인 정부를 어찌됐건 간에 뒤흔들기 위한 억지에 가까운 그런 주장이 아닌가, 궤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저 이건 대단히 좀 심각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차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지금 검찰에 이 사건을 수사 요청을 하게 됐던 부분이 그 보수 성향의 군 장성들이 만든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감사 청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한 건데요. 문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감사가 들어왔을 때 국민감사 청구 심의위원회에 심의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이러한 심의도 거치지 않고 사무처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감사원 같은 경우는 만장일치제라고 합니다. 감사원장을 포함한 7인의 감사위원회 만장일치제인데요. 그래야지만 정식적으로 고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건과 관련돼서 만장일치제인 감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대요. 이유가 뭐냐면 감사 사무규칙에는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예외로 두고 감사원장 결재로만 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건과 관련돼서 최재해 감사원장이요. 다시 말해 정유영 안보실장 등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7인의 감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인의 그냥 결재만으로 검찰에 관련 수사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참 이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미 탈북민 강북 북송과 관련돼 가지고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어요.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대한민국 국가안보실장까지 했던 사람이 증거인멸이요?
뭐 지금 증거 인멸할 게 없지 않습니까? 어? 윤석열 정부가 지금 다 뭐 국가 안보실이고 뭐뭐 이러저러 갖고 있을 텐데 뭘 증거를 인멸해요? 어딜 도주합니까? 지금 검찰에 기소된 상태인데 아니 그거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참,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이 감사 규칙 뭐 이런 것만 보는 것 같아요. 이 사건에 대한 부분들을 본인들이 짜맞추고 등하면서 어떻게든 만장일치제라는 감사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피해 나갈 거라서 전 정권은 어떻게 흔들까 그것만 골머리를 쓰면서 머리를 싸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감사원을 보면서요. 지난 방송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최재희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감사원의 존재 이유를 국정운영지원기관이라고 했습니다. 국정운영지원기관. 감사원은 국정운영지원기관이라고 하면서 소위 말해서 정부의 독립적인 감사를 해는 기관이 아니라 하수인으로 스스로 정부의 하수인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회창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 그런 말을 했죠. 제가 방송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요. 나는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감사원의 독립성에 대한 부분들을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말인 것 같은데요. 지금 최재해 감사원장 하에 있는 감사원은 제가 보기에는 감사원이 아닙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하는 일이라고는요. 전 정권의 표적 감사, 보복 감사뿐입니다. 이 정도면요. 대한민국 지금 최재해 감사원장의 감사원은요. 전 정권의 스토킹 집단이에요. 전 정권 스토킹 집단. 자, 제가 그래서 이 감사원을 보면서 과연 이런 감사원이 있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앞서 제가 이제 검찰과 관련돼서 얘기했는데 제가 좀 한 줄 논평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두 마리의 개가 있습니다. 이재명을 사냥하는 사냥개 검찰이 있고요. 전 정권을 사냥하는 사냥개 감사원이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아이템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제가 목소리가 좀 약간 강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네, 세 번째 아이템 말씀드리겠습니다.